북한으로서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얻을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한 뭐 다른데 눈을 돌릴 겨를이 없다고 보면 이런 상황에서는 김정은이 트럼프하고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러우 전쟁이 어느 정도 결론이 나게 되면은 김정은에게 다시 러브레터를 보내고 만나자라고 하면은 김정은이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계속 북핵 협상은 진행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는 뭐 나오고 있고 문제는 이제 시점 아니겠습니까? 센터장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시점에 이 대화가 열릴 것 같습니까? 지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가 존재하죠. 이런 상황에서는 김정은이 트럼프하고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러시아하고의 정책을 최우선시하고 있고 네. 뭐 미국과의 대화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죠. 그러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뭐 양국이 휴전이라든가 종전에 합의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트럼프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여유가 생기겠죠. 네. 예,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이제 김정은에게 다시 러브레터를 보내고 만나자라고 하면은 김정은이 그때는 트럼프하고의 정상회담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우크라이나 특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담긴 표현일까요? 그러니까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사를 파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대가로 북한은 상당히 많은 뭐랄까 외화를 이제 거둬들일 수가 있고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월남에 파병을 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네. 뭐 미군이 쓰던 물자를 우리가 받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또 이제 많은 이득을 얻기도 하고 그런데 북한으로서는 지금 김정은으로서는 최대 관심사가 정찰 위성 이제 확보하고 개발하고 핵 잠수함 개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두 개 모두 다 러시아의 도움이 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가령 정찰 위성에는 뭐 위성만 발사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네. 고성능 렌즈가 들어가야 되고 네. 이제 그걸 위성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걸 북한이 개발하려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앞으로도 소요가 될 거고 그래서 그 분야에서의 도움 적어도 당장은 러시아의 위성 정보를 네.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위성 정보를 가지고 뭐 남한도 들여다보고 미국도 들여다볼 수 있겠고 네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지금까지는 미사일은 있어도 이제 우리를 내려다볼 수 있는 눈이 없었는데 눈을 갖게 되고 또 핵 잠수함 관련해서도 이게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 독자적으로는 뭐 10년이 지나도 핵 잠수함을 보유하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보지만 러시아가 도와주면 상황은 다를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봅니다. 특히 전략 핵 잠수함에 들어갈 원자로 이거는 뭐 러시아의 지원이 반드시 필수적이고요. 네. 그래서 북한이 병사를 보내서 이제 전황을 역전시킨다면은 전세를 역전시키고 또 거기서 또 많은 뭐 북한군 병사가 뭐 사망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을 안 도와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북한이 갖고자 하는 핵심 기술을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이제 뭐 획득을 할 수가 있고 네. 또 북한군 병사가 죽으면은 이거 이 러시아에서 이제 보상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지금도 러시아에서는 그 푸틴 대통령이 농촌에 있는 뭐 젊은 남성들, 네네. 남자들을 이제 뭐 군대에 데려가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농촌에서 벌 수 없는 상당한 정도의 어떤 뭐랄까 급여를 제공하고 또 사망을 했을 때는 또 상당한 정도의 그 보상을 가족에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가길 꺼려 하는데 똑같은 보상을 북한군에게 한다면 병사에게 한다면은
북한군 병사에게는 훨씬 더 큰 네. 이제 그 어마어마한 그런 그게 되겠죠. 보상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북한으로서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얻을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한 뭐 다른데 눈을 돌릴 겨를이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 최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 북한의 워딩들을 보면 사실 미국하고 그렇게 협상할 마음이 있어 보이지 않는 그런 수사들을 구사하고 있는데 진위가 무엇일까요? 당장은 북한이 뭐 미국하고 대화할 뭐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고 네, 있고 네. 그러니까 뭐 미국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죠. 또 미국이 지금 한국하고 연합훈련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 김정은이 가장 싫어하는 게 한미연합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긴 했지만은 미국의 대한 정책에 있어서 아직까지 그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북한도 기존의 스탠스를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김정은이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은 이제 트럼프하고의 정상회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과거 2017년에 트럼프가 시진핑 만났을 때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이건 지나친 돈 낭비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네. 그 얘기를 2018년 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전에 김영철 그 통전부장이 네. 워싱턴 DC를 가서 백악관 방문했을 때 트럼프가 김영철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김정은 앞에도 그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트럼프하고 다시 만난다면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시킬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기 행정부에서는 뭐 트럼프 정책에 제동을 거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북한이 그 하노이 회담 결렬 후에 이제 한 말이 뭐냐면은 보니까 하나의 미국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하나만 상대하면 될 줄 알았는데 네. 그 거기에 반대하는 여러 이제 세력이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이제를 아무리 설득해도 성과가 뭐 소용이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린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이 다르잖아요. 네네. 트럼프가 결정을 내리면은 반대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조금 어떤 협상에 대한 여지를 좀 예를 들어 흘린다던가 뭐 그런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못 보는 소통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트럼프가 아직은 네. 뭐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트럼프도? 네. 예,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네네네. 사실은 이 김정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고 또 앞으로도 만날 거다라는 이제 우호적 메시지를 계속 발신을 하고 있는데 아직 뭐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만날 이제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네네네. 당장 뭐 트럼프 예상과는 다르게 그 뭐 로우 전쟁도 뭐 쉽게 지금 뭐 어떤 협상이 안 되고 있는. 네. 큰 진척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트럼프에게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좀 로우 전쟁이 어느 정도 결론이 나게 되면은 뭐 휴전이나 종전에 합의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트럼프도 뭐 뉴욕의 북한 대표부가 있으니까 네. 뉴욕 채널을 통해서 김정은에게 러브레터를 보낸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고 또 올해 가을에 한국에서 에이펙 네.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네. 하반기에 정상회의에 트럼프가 오게 되면은 네. 트럼프가 그때 또 판문점에서 만나자고 할 수도 있고 판문점에서. 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내가 평양 갈게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트럼프가 평양 가겠다고 하면은 김정은이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죠.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만든 화보집을 보면은 이 북미 정상회담을 그 김정은의 최대 외교 성과로 내세우고 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만약 트럼프가 이제 평양 방문하게 된다면 이거는 김정은에게 더 큰 외교적 성과로 네. 미국이 김정을 인정하고 있다. 김정은 이렇게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지도자라고 선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북한이 거부할 리가 없죠. 최근에 이 보도를 보면